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가 바로 그냥 메인 이슈인데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입니다. 야,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보수 언론들 난리 났습니다. 오늘 언론들 사설에 거의 다 나왔어요. 다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몰락한, 망해버린 이 원전 산업을 마치 윤석열이 들어와가지고 2년 동안 이거를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원전 생태계를 회복시켜갖고 해외까지 나가서 요번에 프랑스를 꺾고, 프랑스가 유럽에서 원전 강국 아닙니까 거의. 근데 그 프랑스를 경쟁해서 이기고 우리나라가 체코에서 신규 원전 우선 협상사가 됐다라고 아주 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아주 자화자찬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우선 대한민국 정책부터가 팀코리아 체코 24조 규모 원전 건설 우선 협상 대여 나갔다. 대여지요. 24조인데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밑에 보면요, 2009년 이명박 때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명박 때 2009년도에 UAE에서 바라카 원전 수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큰 규모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네. 윤석열이가 이명박을 엄청 따라하잖아요. 이명박 때 사람들 막 쓰고 있고, 이명박 따라쟁이. 그런데 원전 수주까지 따라했어. 야, 근데 나는 원전 수주를 정말 UAE 같이 했을까봐 걱정이에요, 지금. UAE 원전 수주 잘한 겁니까, 이거? 잘한 건가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뭘 잘한 겁니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체코 두코바니와 테물린 부지에 대형 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하는데, 요번에 우리나라가 두코바니에 건설하는 2기, 5호기와 6호기 건설을 우선 협상사로 선정이 되었다는 거죠. 이번 입찰은 2022년 3월 체코 전력공사의 두코바니 5호기 건설 사업 규제 국제 공개 경쟁 입찰 공고로 시작됐다. 여기에 누가 참여했냐? 우리나라의 한수원, 그리고 프랑스의 EDF, 미국의 워스팅하우스, 세 곳이 붙었는데 우리나라 된 거예요. 대박. 그런데 기사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보도자료 뿌려갖고 하는 내용인데, 이 새끼들 내용이요, 교묘해요. 내가 막 화가 나. 모르면 화가 안 나는데 너무 뻔한 짓거리가 너무 열받아. 이번 입찰이 시작된 거는 2022년 3월이라는 거죠. 그때 국제 공개 경쟁 입찰 공고가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체코의 원전 사업은 2022년도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계속 원전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와 계속 협상을 하고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윤석열 들어와서 체코가 2022년 3년에 이거 원전 경쟁 입찰하네? 그럼 우리 시작하자 해서 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기사를 보세요. 2년간의 팀코리아 합심 결과, 이번 수주가 지난 2년 동안 한수원과 협력업체, 정부 부처가 합심해서 얻은 결과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 기사 보면 누가 봐도 이번 원전 수주는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전혀 관계없고 윤석열이 들어와갖고, 윤석열이 지난 2년간 정말 원전 마피아 이야기 들으면서 열심히 하는 바람에 원전 세일즈 해가지고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거는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난 정말 화가 나 죽겠어. 아주 윤석열 얼마나 신났는지 어저께
뭐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 이거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처음에 뭐 얘기합니까? 이러잖아요. 어제 체코에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명박 때 2009년 바라카 원전 했는데 그때보다 금액도 비교가 안 된다. 지가 엄청나게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이 새끼 뻥치는 거는요 대단한 새끼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원전 산업이 전반적으로 고사 직전에 몰렸었는데 이제 탈원전 정책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다시 원전 산업을 회복시켜서 우리 산업 전체가 또 우리 지역 전체가 여기에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을 완전히 고사시켰는데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서 다시 이 원전 산업을 원상태에 복귀시켰고 그리고 지금 해외 원주까지 해외 그 수주까지 했다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오늘 사설이 나왔어요. 조선일보 사설도 같은 얘기죠. 제목 보세요. 제목 15년 만에 24조 원전 수출 암흑기 떨치고 부활한 K원전 문재인 정부의 암흑기를 떨치고 윤석열 들어와서 2년 만에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한국 원자력 산업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암흑기를 벗어나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에 뒤이은 또 하나의 주력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오세훈 오늘 페이스북에 글 뭐라고 올렸냐? 단 5년도 내다보지 못한 단견. 체코 원전 수주는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 재건 선언 불과 2년 만에 이뤄낸 캐거다. 이 첫 문장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한다고 원전 생태계를 다 죽였고 엉망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원자력 재건해가지고 2년 만에 체코 꿈도 못 꿨던 체코 원전 산업 프랑스를 제치고 이번에 우리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아요? 지금 기사들 엄청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게 맞냐고요? 근데 무슨 밖에 안 나와요. 오늘 이거와 관련해 갖고 대통령실이 또 골 때리는 짓을 했습니다. 뭐냐면 지들이 봤을 때는 원전 산업 이번에 체코에 한 거 수주한 거 너무 큰일이거든. 그래서 지금 보수 언론도 다 일면에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신문이 일면에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곳이 한겨레인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국가적 경사인데 두 신문은 일면에 기사 한 줄도 안 썼다. 이 신문들은 어떤 가치로 이 기사를 판단하는 거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미친 새끼들. 아니 언론사들이 본사 이런 신문에 일면에 뭘 쓸지 이면에 뭘 쓸지는 언론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린 이 원전 산업을 부활시켜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게 체코 원전 수주했는데 이거 왜 일면에 안 쓰냐고 이 지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기본적으로 언론을 완전히 그냥 통제, 어용의 수단으로만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웃긴 새끼들. 웃겨서 진짜 말도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폈지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국내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핀 거와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원전 세일즈를 한 거는 전혀 별도의 문제예요. 별도의 문제.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했지만 국내에서는 하려고 정책을 폈지만 해외에 나가서는요 원전 세일즈를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우선 우리 진보 진영에서는요, 아니 어떻게 탈원전을 외치는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저러고 있냐, 부정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보수 언론들은요 마찬가지예요. 탈원전 외치는 문재인이 왜 해외 나가서 원전 세일즈 하냐라고 얼마나 지랄을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중앙일보 2018년 11월 27일 기사입니다. 정권 들어오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이죠. 제목이 뭐냐? 국내에서는 탈원전하는 대통령, 체코 가서 원전 세일즈. 지금 여러분 요번에 17일에 발표한 체코 원전 수주 있지요? 그 시작이 이때예요. 2018년 11월. 이때 대통령이 G20을 갔는데 G20 가면서 체코, 뉴질랜드 순방을 하면서 원전 세일즈를 했습니다. 그때 보수 언론들이 비판을 엄청 했어요. 탈원전 외치면서 무슨 원전 세일즈야? 라고.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체코, 뉴질랜드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데 첫 방문국이 어디다? 체코. 체코에서 뭐 한다? 원전 세일즈 펼칠 예정이다.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갔는데, 회담 왜 갔냐면 한국형 원전 수출 문제 등을 포함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선 탈원전 정책을 폈지만 원전 수출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동아일보도 말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쳤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원전 수출을 계속 말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다니까. 체코는 두코바니, 테멜린 지역에 원전 1, 2기 건설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그때 바른미래당이 비판을 뭐라고 했냐, 김사마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문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는 탈원전 정책의 모순과 불합리의 결정체라고 비판했다. 국내에서는 위험하다며 탈원전 정책을 펴고 국제사회에서는 우리의 원전 기술이 안전하고 우수하다며 홍보하는 모순의 당연한 결과이다. 지들이 욕 많이 했어. 이 보수 쪽에서. 어떻게 문재인 탈원전을 외치면서 해외 나가고는 한국 기술이 우수하다고 홍보하면서 원전 세일즈 하냐. 그랬다니까요. 정재윤이 한수원 사장이죠. 문재인 지원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 힘받아. 이 왼쪽에 두 번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재원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입니다. 근데 기사를 보면요, 정재원 사장이 추진하는 체코 원전 산업 수주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원에 힘을 받았다. 기사가 나오잖아요. 아니, 원전 산업 수출은 기본적으로 한수원이 진행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정부가 당연히 도움이 되도록 같이 활동을 하는 건데, 문 대통령은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면담에서 체코 원전 산업과 관련해 긍정적 신호를 받았다. 이 총리가 뭐라고 했냐? 한국이 건설한 UAE 바라카 원전 산업의 성공사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의 원전 안전성에 관련한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 뭐라고 했냐? 문재인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 편지를 뭐라고 했냐? 과학, 연구, 혁신, 스타트업, 첨단 기술 등 분야에서 한국과 체코 사이 협력을 촉진하는데 함께 노력하자. 정재훈 사장이 체코 원전 산업을 수주하는데 총대를 맨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 정부와 협력 의사를 확인하며 지원 사격을 해준 셈이다. 정 사장은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에서부터 한수원이 주도권을 쥐고 원전 수출을 성공적으로 이루겠다고 밝혔지만 원전 사업
발주를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앞으로 원전 수출을 한국전력보다 한수원이 주도하겠다 그랬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렇게 한수원이 왕성하게 사실은 활동을 한 거예요. 이게 2018년입니다. 그럼 이때 일시적으로 하고 끝내냐?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2021년 10월 달이에요. 2021년. 아직 그게 계속 협상 중이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18년, 19년, 20년, 21년 지금 계속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근데 2021년 10월 달 기사 보세요.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힘 받나? 정재훈, 문재인 외교적 지원에 기대.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에는 로마에서 열리는 G20 가면서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또 그 체코 총리를 만납니다. 그래서 원전 산업 수주의 보탬이 되리라는 기대를 지금 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이때 정재훈 사장이 이 체코한테 턴키 방식의 사업 모델을 제안했고, 이를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사업 모델로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때 이미 성과 나온 거죠. 이때 2021년 10월 달에 이미 문재인 정부의 한수원이 체코에 턴키 방식 사업 모델 제안했고요. 체코 정부가 그거를 신규 원전 사업 모델로 채택을 했다고요. 기사가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과를 거두면 뭐랍니까? 유럽 원전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처음으로. 지금 윤석열은요, 요번에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유럽에 진출했다고 막 자랑하는데 이게 지 혼자인 것처럼. 웃기는 새끼예요. 이때 이미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가 경쟁을 했습니다. 이게 10월달. 한 달 후에 한수원,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 경쟁 본격화, 팀 코리아 전략회의 개최. 어떤 사람은 팀 코리아라는 말이 윤석열 들어와서 만들어진지 알아요. 문재인 정부 한수원 때부터 팀 코리아 전략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윤석열이 만든 게 아니에요. 팀 코리아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팀 코리아는요. 문재인 대통령 11월 달에도 보십시오. 헝가리 방문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도 지금 뭡니까? 그 헝가리 또 헝가리 총리, 그리고 슬로바키아 총리, 폴란드 총리 다 만나가지고 여기서도 원전 얘기 막 하거든요. 그래서 경향신문이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체코 등 4개국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 강조, 탈원전 정책 역행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진보 언론에서는요, 어떻게 문재인 그럴 수가 있냐. 그만큼 문재인이, 몰라, 이거는 저도 뭘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이거 막 원전 잘했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 마치 저거를 지 혼자 한 것처럼 난리를 치니까 그 앞에 문재인 정부 때 다 해놓은 거거든요.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까지 욕먹으면서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아니, 탈원전자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원전 산업을 열심히 세일즈를 해? 이런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체코 방문할 때도 원전 기술의 안정성을 강조했고요. 지난 5월 조 바이든과 만나고도 한국과 미국이 원전 수출 시장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요번에 V4 정상회담에서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를 만나가지고 공통적으로 원전 협력 강조했다는 거죠. 난 정말 이거는 제가 비판했던 건데,
헝가리 대통령 만나갖고 문재인 뭐라고 했냐? 공동 언론 발표에서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는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양국이 공통 의향이라고 발표했어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쳤지만 해외 나가서 하던 행동은요, 냉정히 말하면 윤석열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다고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 필요하다. 그게 지금 원전 마피아 새끼들 한 얘기 아니야. 왜? 원전에서는 어차피 CO2가 안 나오니까, 탄소가 안 나오니까. 근데 탄소가 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탄소 안 나오니까 원전한다? 그러면 아리백에서 왜 원전을 뺐습니까? 여러분, 아리백 다 아시잖아요.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은 물건은 2050년부터는 아예 이젠 국제사회에서 판매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리백이 말하는 재생에너지에 원전은 포함이 안 돼요. 왜? 안전하지 않아가지고. 단순히 탄소가 나오고 안 나오의 문제가 아니죠. 원전은 탄소가 안 나와. 그런데 탄소보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되돌릴 수 없는 위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지금 말하는 이유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말하는 건데, 원전은 그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고 한번 나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위험해.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말은요,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누가 말하고 다닙니까? 윤석열 말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문재인도 똑같이 말하고 다녔어요. 해외 나가서.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런 성과로 요번에 체코 수술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런 국내에서의 탈원전 정책과 해외 나가갖고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이거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도 있고 옹호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쳐. 근데 그런 판단을 떠나가지고 이번에 체코에서 24조 규모 원전 건설 우선협상 대화 낚은 거, 이게 다 어떻게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입니까? 나쁜 새끼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래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사실은 정책을 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국제사회에서는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뒤집어 버리는 거 아니야, 문재인이 했으면. 병신 새끼들. 이게 맞냐고요. 윤석열 이 새끼 신나가지고 어저께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원전 산업이 전반적으로 고사 직전이었는데 내가 나와가지고 다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냐고요. 뻔뻔한 새끼. 근데 웃기죠? 지금 또 크게 문제되는 게, 미국의 그 수미테리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수미테리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인데, 이 선임연구원이 한국 간첩 혐의로 요번에 미국 검찰이 기소를 했거든요. 기소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도 다 연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골 때린 거 뭐래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국정원의 아마추어 같은 행태, 도청 문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 근데 이거는요, 지금 윤석열 정부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서부터, 박근혜 때부터 사실 미국 FBI가 이 수미테리가 간첩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계속 감시를 했죠. 감시를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 수미테리가 문제를 막 일으킨 건 언제냐?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잡혀가지고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뭐라고 합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들이래요. 수미테리 논란은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거래. 문재인 정부가 전문적으로 외교활동할 수 있는 요원들 다 쳐내고 아마추어로 채워넣어갖고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미친 새끼들.
일관성이 있죠. 뭔가 안 좋은 거 벌어지면은 다 문재인 때문이야. 문재인 정부 때문이야. 그러놓고.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다 나 때문이야. 그러고 있잖아. 아니, 지가 대통령 취임하고 몇 개월 되지 않아갖고 폴란드하고 방산 무기 거래했어. 근데 이게 지성가야? 근데 그것도 지성가인 양. 문재인 정부에서 계약 다 하고 무기 다 팔았는데 그거를 마치 지가 한 것처럼. 야, 이게 얼마나 진짜 얍삽하고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난 웃음밖에 안 나와요. 진짜 웃음밖에. 웃음밖에.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뭐가 좀 문제가 되면 이거 2년 전, 3년 전 문재인이 한 거야. 문재인이 한 거야. 그 지랄 하고 있어. 야, 진짜 한심하죠. 진짜 얼마나 한심합니까? 거의 무슨 씨발 초등학생도 아니고 애들이 막 변명하고 핑계대고 하는 것처럼 그 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황당하지. 황당하지. 아니, 이 채권 원전 수주한 거 어차피 이 정부 들어와서 도장을 찍으면 이 정부의 뭡니까 성과가 되는 거지만 이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 거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노력해서 한 거다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딱 2년 꼭 박아갖고 지난 2년간 열심히 해서 된 거라고. 씨발 정말 욕밖에 안 나와. 욕밖에. 그래가지고 제가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번에 체코 원전 수주한 거는 단순히 2년 전의 성과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한수원과 정부가 열심히 계속 세일즈 하면서 만든 성과다. 그 얘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전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이거 따낸 게 하나도 반갑지가 않아요. 정말 제대로 따냈을까? 정말 제대로? 아까 말했지만 UAE 원전 따낼 때도요, 이명박 정부에서 따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프랑스 제끼고 따낸 거예요. 프랑스 제끼고. 근데 이번에도 프랑스 제끼고 따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갖고 보수 언론들은 좋아 죽는데 어떻게 따냈나? 가만히 보니까 프랑스의 반값, 중국보다 낮은 단가로 따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코 원전 지금 뭐 24조 잭팟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수익이 과연 남을까? 걱정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덤핑이에요, 덤핑. 프랑스의 반값이에요, 반값. 이게 말이 돼? 아니, 중국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지금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한테 수익이 안 나면 못하러 합니까? 한번 기사 볼까요?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강조하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는 정부를 향해 오랜 기간 국이 달린 원전 수주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체코에서 따온 거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 뜯어보니까 야, 장밋빛 정만 내놓지 마. 이거 진짜 국가의 국이 걸린 문제인데 너 지금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는 것 같아? 우선 24조 원 수주 실적 챙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한국 약속을 했죠. 60% 이상 현지 기업 참여시키고 현지 노동력 우선 고용하고 추가 금융 지원 조건으로 수주를 한 겁니다. 원전을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들이 들어가갖고 대한민국 그 노동자들 가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60%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어디? 체코 현지 기업. 그리고 현지 노동자 우선 고용. 거기다가 더 황당한 거 추가 금융 지원 조건. 이거 하는데 24조 원 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24조 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체코에 돈이 어딨어요? 이 돈이 어딨어? 24조 원 체코가 돈이 어딨어 지금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 돈을 대신 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야, 돈이 없어? 공사할 돈이 없지? 아, 대한민국 정부 돈으로 공사 먼저 해. 그리고 나중에 갚아.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UA 원전 있죠? UA 원전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 나라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대줘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박종욱 교수 뭐라고 하냐? 우리보다 훨씬, 해외 원전 건설 경험이 많은 프랑스보다 건설 단가가 절반 이상 낮고, 중국보다 단가가 낮았다. 현재 체코 정부가 60억 유로의 원전 사업비를 결정했을 뿐 남은 비용 조달 계획은 불확실한 상황이라 이후 가격 협상 과정에서 애초 한수원이 예상한 계약 금액보다 줄어들 여지가 크다. 체코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냐? 체코 언론들이 한국이 체코 원전 수주했는데 우리나라가 한국을 택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체코 언론들. 한국은 원전 건설 단가가 프랑스보다 낮고 정해진 예산 내 적기 시공을 약속한 점이 높이 점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돈은 반값이고 날짜는 맞추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대통령이 지난 10일 날 나토에서 체코도 만났어. 만나고 뭐라고 했냐? 우리나라 수출입 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잖아요. 그래서 체코 언론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는 거의 덤핑 가격으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반값. 프랑스 반값인데 돈도 우리가 내줄게. 그래서 체코에서 언론이 이거는 덤핑. 이거는 거절할 수가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좋은 일이니까 지금 이게? 난리치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경쟁을 한 거 맞아요? 예? 아니, 입찰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입찰해갖고 이겨야 되는 거지. 아니, 프랑스보다 반값으로 하면은,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요번에 국내에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디냐?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 KPS 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번 체코 원전 건설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 뭡니까? 좋은 거죠. 기업 입장에서. 지금 원전 산업 돼가지고 대한민국 그 공무원들 이거 보세요. 사진 막 좋아가지고 지금 이 새끼 누굽니까?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잖아. 돼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있잖아. 이거 보고 있으면 진짜 이거는 엄청 좋은 일 같은데? 그럼 엄청 좋은 일이면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금 말씀드린 이 기업들 있잖아요. 한전기술, 두산, 대우, 한전 KPS 엄청 좋은 일 아니야. 좋은 일. 제가 오늘 인터넷으로 이 회사들 주가를 다 확인을 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네. 깜짝. 내가 설마 했거든요. 설마 하고 기사를 주가를 검색을 했어요. 오늘 한전기술 주가가 18일 날 그냥 발표 났을 때잖아요. 발표 나고 그럴 때 반짝 한번 올라요. 반짝 올랐어.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본래 있던 돈보다 더 떨어졌어요. 폭락. 더 폭락. 기존에 75,000원대에서 8만원대로 가던 게 갑자기 95,000원대를 찍었는데 문제는 하루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75,000원대로 떨어졌어요. 폭락. 평소보다 더 떨어졌어.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죠. 18일만 잠깐 반짝 해놓고요. 더 바닥으로 떨어졌죠.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떨어지면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선에서 떨어져야지. 한 2만 1,000원에서 2만 2천원 돈에서 떨어져야지. 지금 거의 2만 원 돈대로 떨어졌어요. 이게 뭐야? 대우건설 마찬가지입니다. 18일날 반짝 올라가더니 뚝 떨어졌죠. 한정 KPS 마찬가지입니다. 18일날 반짝 올라가더니 뚝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 시장은 거짓말을 안 해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요. 발표 나고 겨우 한 2, 3일밖에 안 지났거든요. 한 3일, 17일날 발표를 했으니까 3일 지났는데 3일 만에 아, 이거는 뭔가 깡통이구나. 남는 게 없구나. 그런 판단을 시장이 한 거 아닌가요? 아, 주가가 어떻게 2, 3일 만에 완전히 바닥을 칩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또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 원전 수주를 했는데 원전 수주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했잖아요. 덤핑. 체코 언론이 덤핑이었고 너무 쌌기 때문에 뭐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또 한국은 기술이 좋은 나라 아닙니까? 한국은 기술이 없는 나라인데 그냥 싸게 했으면 못 믿지. 근데 한국은 이미 기술이 훌륭하고 뛰어난 나라라고 다 알려져 있어. 그리고 실제로 UAE 바라카 원전 산업 한 것도 여기에 뭡니까? 포트폴리오가 된 거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그냥 싼 값으로 한 거 그걸로 끝일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이면 계약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전 그게 걱정이 돼요. 왜냐면 이명박 때 여러분 UAE 바라카 원전 사업 따오지 않았습니까? 2009년 12월 27일 날 따왔어요. 그래서 그때 186억 달러, 약 20조 원 수주했다고 아주 난리 쳤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원전 계약할 때 우리가 몰랐던 소위 이면 계약 같은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11년 기사입니다. UAE 원전 뻥튀기 수주 들통, 사업비 절반 넘는 12조 원을 우리 돈으로 대출을 약속했다. 전체 수주액이 186억 달러, 한 20조 되는데 그 중에 12조 원 가량을 한국 정부가 대출한 다음에 28년 동안 상환하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골 때린 게 뭔지 아십니까? 골 때린 게 우리 정부도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부보다 UAE가 더 신용등급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 빌리는 것보다 UAE가 빌리는 게 이자가 싸. 근데 어떻게 됐냐? 우리가 UAE 돈을 빌려줘야 되니까 우리가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 그리고 나서 싼 이자로 UAE한테 돈을 꺼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야? 저 있죠?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아랍에미리트보다 낮아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다가 싼 금리로 빌려줘야 해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내가 돈 빌려주기 위해서 내가 돈 빌려줄게. 내가 돈이 없어. 내 돈이면 문제가 안 되지. 근데 돈 빌려주려고 내가 돈을 꺼오는 거죠. 돈을 꺼오는데 이자가 비싸. 근데 그 비싼 이자를 빌려와갖고 얘한테는 내가 이자 싸게 줄게. 이자를 싸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액은 어떡할 겁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요번에 딱 보니까 체코하고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요. 그리고 UAE는 더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파병 문제였죠. 파병. 이거는 우리가 잘 몰랐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알려진 거죠. 그때 막 임종석이가 UAE를 막 갑자기 막 특사로 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도 몰랐던 이명박 정부와 UAE 간에 UAE 원전 수주 때문에
이면으로 계약한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뭐였습니까? 군사 지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한번 기사 볼까요? 과거 아랍에미리트가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사업자 결정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높은 수준의 군사 협력을 요구한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특전사 파병 외에는 관련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있다는 거죠.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에 걸쳐 있는 문제가 있다. 원전 마피아, 방산 마피아가 결탁한 특이한 사건이라는 거죠. 김종대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원전 수주의 대가로 맺었지만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군사 MOU가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랍에미리트가 지난 대선 뒤 불만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특전사 파병은 군사 MOU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UAE에서 전쟁이 나거나 무슨 일이 퍼지면 대한민국 정부가 군대가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국회 동의를 받은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명박 때 그냥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한 거죠. 무리하게.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나? 해결된 게 없을걸요, 아직까지? 이거 아직도 지금 문제가 ING 중일 겁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게 체코 신규 원전 이 윤석열이 지금 막 자랑하고 있는데 우선 이 원전 사업 자체도 지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앞에 전임 정부의 노력 바탕에서 한 거고 두 번째 그럼 요번에 본인이 도장을 찍었는데 도장을 찍을 때 제대로 찍은 게 맞는 건지 얼마나 우리 거를 어마어마하게 퍼주고 내주고 온갖 수단을 다 보면서 말도 안 되는 걸 하면서 그냥 겉으로만 내가 이거 해왔다고 이거 의시되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으로 계약 맺은 게 아닌지 걱정된다는 거죠. 매우 우려스럽다. 매우 우려스럽다. 그래서 여러분 언론에서 지금 체코 신규 원전에 대해서 막 박수치고 난리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 믿지 않지요. 어떻게 믿어 이 새끼들을요. 뻔뻔한 새끼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